폴란드 그디니아 항만의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부두를 메운 엔진 열기와 중장비 이동 소음은 새벽의 고요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떠오르자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숨을 멈춘 채 바라봤다. 한국에서 보낸 K2 전차 수송선단이 마침내 도착한 순간이었다. 거대한 선체 램프가 서서히 내려가고 안쪽에서 검은 강철 몸체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유럽의 안보 균형을 뒤흔드는 진짜 판도가 지금 이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K2 전차 한 대가 램프를 굴러 내려오자 주변에서 감탄이 터져나왔다. 폴란드군 장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담당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계약 만족이 아니라 전황의 유럽이 벼랑 끝에서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K2 전차 180대의 도착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폴란드 정부가 이 거대한 전력 증강을 장기적으로 공표해왔지만 실제로 대규모 물량이 늦지 않고 약속된 시점 안에 전부 도착한 것은 유럽 전역을 더 크게 놀라게 만들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생중계하며 한국산 전차가 유럽 군사력 지형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독일 레오파르트와 비교하는 대신 한국의 산업 속도와 인도 능력에 집중했다. 전차 180대를 단숨에 현지에 배치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실제로 해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같은 시기 독일은 새로운 전차 공급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업그레이드 소요는 더 길어지고 있었다. 그와 대비되며 폴란드와 북유럽의 시각은 더욱 명확해졌다. 누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공급국인지, 누가 실제 전력 증강을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인지 말이다.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일정을 어긴 적이 없다. 이 짧은 발언 하나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다. 벌써부터 덴마크와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이 폴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국 무기체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으며 장기적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장비를 찾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 정답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니아 항에서 K2 대열은 마치 하나의 행진처럼 부두를 따라 길게 이어졌다. 폴란드군 병사들은 전차 외피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세한 용접 라인부터 장갑 구조의 곡률까지 모든 부분이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장교는 폴란드군 내 기존 전차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완성도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K2 전차가 단순한 방탄 플랫폼을 넘어 고속 기동, 자동 사격 통제, 능동 방어 시스템 등 다층적인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실제 전투력 측면에서 폴란드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나토 동부 전선의 보호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유럽 각국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한국이 물량을 준비하고 조립하고 품질 검증을 거쳐 최종 인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많은 국가가 한국의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분석했지만 결국 결론은 동일했다.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 기반을 갖춘 국가였고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한 산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제조 능력이 탁월한 한국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다. 폴란드 현장에서 K2 전차를 마주한 한 유럽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과 독일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 전차들이 도착하는 걸 지켜보니 이제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선택지라고 느껴진다. 이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유럽의 군사 산업 지형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독일은 여전히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 유럽 내 논쟁을 반복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자국 산업 보호가 우선이었다. 하지만 폴란드는 현실을 선택했다. 즉각적인 전력 강화가 가능한 가장 확실한 전차, 바로 K2였다. 그리고 이 180대의 실물이 유럽 땅을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의심을 지웠다. 유럽은 지금 더 이상 서류상의 계약이나 희망적인 협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철갑 부대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전쟁 위험에 놓인 유럽에게 가장 강력한 안도감을 주는 요소였다. 전차 180대가 한꺼번에 배치된다는 것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 전선의 안정성, 장기 방어 전략, 나토 내 전력 재배치까지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사건이었다. 폴란드 현지 분위기는 처음부터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전차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찍기 위해 도로가로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래 기다렸다. 하지만 결국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다. 전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군사 장비 인도의 순간이 아니라 폴란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 회복의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유럽 전체가 흥분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폴란드의 전력 강화 때문만이 아니었다. 북유럽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대비적 사건이 유럽 여론을 급격히 뒤흔들고 있었다. 같은 시기 노르웨이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발표했지만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전차 후보군 검증은 이어졌지만 물량 확보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즉, 노르웨이는 전차 도입 영대라는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격차가 유럽 언론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폴란드는 180대를 확보하고 즉시 전력화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아직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했다는 대비는 너무도 극적이었다. 노르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왜 우리는 폴란드처럼 신속하게 결정을 못하는가? 한국은 180대를 이미 보내줬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선택조차 못하냐? 이 분노와 불안이 섞인 반응은 유럽 전체에서 퍼져나갔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느린 개발과 끝없는 논쟁을 견딜 여유가 없다. 당장 필요한 것은 즉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다. 폴란드는 그 길을 가장 먼저 증명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증명을 가능하게 만든 국가였다. 이 모든 배경과 분위기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K2 180대의 도착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유럽 안보 전략을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전쟁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시대에서 빠른 인도, 확실한 품질, 안정적인 공급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핵심 공급국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부두 위로 다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K2 전차의 검은 장갑판은 햇빛을 반사하며 강철의 질량감을 드러냈다. 유럽은 지금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180대의 실물이 가져온 파장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확대될 것이며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는 이 현실 앞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한국이 보낸 K2 부대가 유럽 땅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 폴란드에 도착한 K2 180대가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어 놓은 직후 나토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결정적 행보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전략적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보았다. 전쟁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환경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은 말 그대로 국가 생존의 문제였다. 폴란드가 보여준 선택과 실행력은 이웃 국가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늦으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한국이 메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럽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K2 도입을 단순히 전력 강화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전쟁 억제력의 회복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 선택이었다. 전차 180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선 안정성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장비들이었다. 이미 나토 동부전선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에 긴장한 상황이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력을 대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번 선택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장을 현대화한 국가가 되었다. 이 모든 기반에는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정확한 일정 준수가 있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보여준 행보가 유럽 무기 시장의 오래된 관습을 깨뜨렸다고 분석했다. 종전에는 미국과 독일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구조였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공급 속도와 물량은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쳤다. 독일은 자국 산업의 특성상 생산 속도가 느렸고 지정학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급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구조 속에서 유럽 국가는 항상 느린 전력 강화라는 문제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약속한 물량을 일정대로 보내며 유럽이 처음 경험하는 신뢰 가능한 속도를 제공했다.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 180대 중 일부는 이미 실내 테스트 센터로 이동해 작전 배치를 위한 세부 점검을 받고 있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K2의 전투 시스템 통합 능력에 특히 감탄했다. 통신망 연결, 사격 통제에 적응, 활주로형 지형에서의 기동력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한 폴란드 기술 장교는 K2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마치 우리가 수년 동안 사용해온 장비처럼 자연스럽다. 이 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다. 한국산 전차가 단순히 좋은 품질을 넘어 실제 운용 현장에서 바로 적응 가능한 수준의 안정성과 직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럽 각국의 전략 보고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K2 도입 사례를 분석하며 자신들의 전력 재편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K2의 장점 주목한기, 운용 능력에 주목했다.
북유럽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한데 K2는 다양한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전차로 이미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성능을 증명한 바 있었다. 차체의 적응력과 엔진 신뢰성은 혹한 지역 작전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실제로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들은 초기 기동 테스트에서도 혹한 환경 준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럽 언론의 시선은 점점 더 한국으로 향했다. 특히 독일 언론은 이번 상황에 당황함을 숨기지 못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시리즈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생산 속도,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일정 등에서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전차 180대를 단기간에 생산해 모두 폴란드에 인도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독일의 한 군사 분석가는 한국이 보여준 물량 처리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은 유럽이 따라가기 어려운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동유럽에서는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가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등장했다. 이 국가들은 전차뿐만 아니라 자주포, 미사일, 방공 시스템까지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싶어 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의 가장 큰 무기는 품질만이 아니라 공급 속도다. 유럽이 기존 공급국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산 장비는 유럽 국가들에게 말 그대로 한 줄기 해답이었다. 특히 흥미로운 변화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나타났다. 두 국가는 이미 자국 방산 산업을 기반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구조였지만 폴란드의 성공적인 K2 도입을 보며 장기적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 폴란드가 받은 물량과 속도를 보며 모두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국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곧바로 노르웨이로 향했다. 노르웨이는 현재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결론을 늦추고 있었다. 후보 플랫폼 테스트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도입 물량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미묘하게 흘러갔다. 폴란드는 180대를 확보하고 실물 전력을 받아 전장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아직 0대였다. 이 극명한 대비는 유럽 언론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여론은 점점 더 커졌다. 폴란드가 K2를 받는 장면을 보고 난 뒤 노르웨이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들의 느린 결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노르웨이 방위성 내부에서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력이 공백 상태라면 그 공백은 누구도 대신 메워줄 수 없다. 지금 노르웨이는 바로 그 위험한 곳에 서 있다. 이는 유럽 전체 안보의 빈틈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유럽 방위체계의 균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했다. 폴란드와 대조되는 상황은 노르웨이의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유럽 여론은 심지어 노르웨이 정부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전력 공백이 생긴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럽의 전략 구도는 한국산 K2 전차 한 종류로 인해 극적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공급망의 신뢰성, 즉시 투입 가능성, 전장 적응력,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속도까지 모든 요소가 유럽의 오랜 고민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고 노르웨이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유럽 전체의 다음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이제 유럽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전차 180대의 실제 도착은 단순한 계약 이행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유럽은 지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고 그 시대를 증명한 첫 사례가 바로 폴란드와 한국이었다. 유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무장 경쟁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폴란드에 180대의 K2 전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을 강타한 직후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여론 폭발이 일어났다. 그들의 상황은 단순히 전차를 선택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유럽의 안보판도 변화 속에서 혼자 뒤처진 국가처럼 보이는 데 있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단기간에 180대라는 실전 전력을 확보한 반면 노르웨이는 여전히 전차 0대라는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시민은 물론 군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불안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지역의 특성상 노르웨이는 안보 공백을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노르웨이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사례를 두고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다. 폴란드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급 속도가 빠르고 제품 신뢰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고 폴란드는 그 증명된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노르웨이는 지나치게 검토만 하며 시간을 소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 극명한 대비는 노르웨이 여론을 분노하게 했다. 노르웨이의 한 군사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폴란드가 180대를 받아 전력을 강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책상 위 보고서만 쌓고 있다. 그 보고서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발언은 노르웨이 사회에서 높은 공감을 얻었고 국방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의 물량 규모는 노르웨이의 문제를 더 극대화했다. 유럽 언론은 180대 대 0대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며 노르웨이의 전력 공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비교는 단순히 전력 차이를 넘어 유럽 내부의 정책 차이와 의사결정 속도를 상징하는 문구가 되었다. 노르웨이의 SNS와 뉴스 댓글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어떤 댓글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180대를 받았다. 우리는 회의에서 180시간을 보냈다. 이런 반응은 노르웨이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반발만 더 커졌다. 국방부는 전차 도입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후보 간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이런 설명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았다. 폴란드는 검토도 했고 실제 도입도 했으며 물량도 확보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검토만 했을 뿐 무엇 하나 현실화된 것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노르웨이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지점이었다. 그리고 여론은 점점 더 한국이라는 선택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폴란드가 보여준 실질적 성과는 노르웨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한 경제방송은 한국의 생산 능력을 집중 조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대규모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공급 속도는 유럽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차이를 직접 보고 있다. 한국은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물량을 정확히 인도했다. 이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다. 이 방송은 노르웨이뿐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방산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속도와 결과 앞에서는 기존 사고방식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가 왜 K2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유럽의 분석도 이어졌다. 폴란드 군사위원회는 K2의 성능과 생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2는 고속 기동전, 전천후 작전 능력,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자체 방어 장치 등 현대 전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고루 갖춘 전차였다. 또한 폴란드는 한국과의 공동 생산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노르웨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약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전차 도입뿐 아니라 향후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폴란드 사례가 유럽 전역을 흔들자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여론 압박 속에서도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일부 노르웨이 정치권에서는 한국산 K2 전차가 독일의 경쟁 모델보다 오히려 북부 지형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등장했다.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과 혹한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작전 테스트 경험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K2가 이미 혹한 운용 테스트를 통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노르웨이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유럽 군사 분석가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형 개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장비라는 사실이다. 노르웨이도 이 점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란드는 결정했고 행동했다. 그리고 실제 물량을 확보했다. 노르웨이는 논의했고 검토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 차이가 앞으로 유럽의 안보 논의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폴란드에 도착한 180대의 K2 전차는 단순한 수량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유럽이 미래가 아닌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폴란드는 당장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럽은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유럽의 기준을 넘어섰고 지금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것은 단지 한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참고해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노르웨이의 고민은 이제 더 깊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백은 커지고 있고 여론은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 언론 노르웨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보도하며 결정 지연이 가져올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 위험은 단순한 전력 부족이 아니라 북유럽 방위체계 전체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K2를 받은 뒤
유럽이 흔들리는 이 순간 노르웨이는 결정해야 했다.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연 속에서 불안을 감수할 것인가? 유럽의 시선은 이제 모두 노르웨이에 집중되고 있었다.